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서대문 FM 초대석은 매주 초대 손님 모셔서 사는 이야기 나누는 방송이죠. 서대문에서 살고 활동하는 많은 분들 지금 서대문 FM 초대석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촌 어린이집 박완민 원장님을 모시고 하시는 일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 잠깐 할까요? 네. 저는 신촌에 있는 신촌 어린이집 원장 박완민입니다. 신촌에는 너무 아쉽게 저희 어린이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이웃하는 원장님들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그래도 서대문구 안에 있는 신촌 어린이집이니까요.
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완민 원장님이시고요. 신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이 신촌 어린이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제가 신촌 어린이집에 온 거는 2017년도 7월에 왔고요. 신촌 어린이집은 84년도부터 어. 있었던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건 지금 저희 학부모님 중에 신촌 어린이집 졸업생 아버님이 계시고 저희 선생님 중에는 또 신촌 어린이집 출신의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머. 네, 너무 재미있고 또 신기한 어린이집입니다. 네. 네, 84년부터면은 거의 뭐 제 나이 굉장히 오래됐죠.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네. 중에서 이제 원장님은 2017년 네, 17년도에 왔고요. 그렇지만 전 서대문구에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충정로에 있는 서남 발도르프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2017년도에 이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서 왔으니까요. 신촌에는 서대문구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년 넘는 네. 이제 서대문에서 또 여정을 또 하고 계신 박완민 원장님 모셨고요. 어린이집 신촌 어린이집이 방금 뭐 발도르프 서남 발도르프에 계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란 게 뭔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발도르프 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발도르프 교육은 1919년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발도르프 아스토리아 담배 공장의 공장장이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발도르프 교육을 창시한 슈타이너의 교육을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우리 노동자들의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면 너무 좋겠다고 해서 그 교육이 시작되어서 발도르프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별한 이름은 아니고요. 지금도 독일에 있는 발도르프라는 담배 공장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들의 개별성을 인정해주는 교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은 자연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개별성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그렇게 키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토가 될 것 같고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진정한 만남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만남, 또 성인과의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인연으로 만난 그 아이들을 우리는 잘 교육시켜야 된다. 또 만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가는 그런 친구 함께 가는 네, 그런 이야기로 발도르프를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담배 공장 네, 저도 좀 놀랬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독일에서 시작된 교육으로 우리 한국까지 네,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네, 것은 네. 1994년도에 유네스코에서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이 발도르프라는 교육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97년도에 우리나라 그 남산에 네. 그 남산 밑에 독일어 문화원이라고 있는 거 알아요. 알고 계세요? 네네네. 거기 문화원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처음으로 안내를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제가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러면 아이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겠다. 그래서 저는 독일로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왜 21세기에 필요한 교육으로 발도르프를 이야기했을까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 발도르프 전시회와 그 오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때 유치원 교사로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저 혼자 40명의 아이를 혼자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제가 생각했던 좋은 교사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기엔 너무 교실의 하루가 힘들었었는데
그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고 나도 저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발도르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90년대부터 발도르프 네, 맞아요. 교육을 접하시고 네. 이렇게 원래 교사셨는데 또 네. 이것도 이 방법이 더 좋으셔서 네, 맞아요. 조금 이렇게 경로를 네, 틀어서 그렇게 가게 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교사로 일하실 때는 또 직접적으로 적용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그쵸. 지금은 뭐 서점에 가도 발도르프에 대한 서적이 워낙 많이 나와 있고 또 발도르프가 한국에 한 100개의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지금은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 1기거든요. 제일 그러니까요. 처음이어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독일에서 선생님들이 14박 15일로 여름 겨울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 하나를 놓치면 안 돼서 근데 제가 독일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하는 거라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됐었는데 저는 그 강단에선 선생님 앞자리가 항상 제 자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침도 받으면서 하나라도 맞으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리고 제가 정말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제가 발도르프 교육하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발도르프 교육으로 이제 교육을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제가 97년, 96년, 이제 94년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그 교육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막 찾아봤지만 찾기가 힘들었었고요. 정말 처음 교육 과정이 생긴 게 97년도에 그 교육 과정이 생겨서 그때부터 2002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고 2004년도에 독일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발도르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것을 한국에 처음 소개가 될 때부터 하셔서 지금까지 또 신촌에서 또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좀 학부모님들 혹은 아이들은 어떤 좀 반응을 보이는지 좀 궁금해요. 네. 우선 제가 그 충정로에 있었을 때에는 워낙에 기업에서 막 밀어주는 곳이었고 부모님들이 발도르프라는 거를 발빠르게 아셨던 부모님들이 막 대기해서 줄을 섰던 곳이라고 한다면 제가 신촌 어린이집에 왔었을 때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특성상 제가 왔더니 막 바이올린도 하고 있었고 영어도 하고 있었고 장구도 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영유아기에 정말 필요한 교육일까라는 퀘션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이제 뭐 배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막 욕심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저만 따라오십시오라고 하기까지 이분들이 나를 따라와 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어머님들께 다 같이 일어나서 노래를 같이 부를까요? 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 하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불렀더니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셨던 학부모님께서 너무 찬송가처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제가 용기가 났었고 제가 하는 교육이 어떤 건지 지금 설명해도 부모님들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누구보다도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3시간에서 4시간씩 부모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 교육에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참여를 하셨다가 같이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내가 아이를 키우면 안 됐었는데라는 뜨거운 참회도 있었고 내가 내 아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들의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아이를 키워왔구나.
그런 거에 이제 어머님들이 그리고 내 아이가 나를 찾아온 이유들은 각자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뭔가 많은 지식적인 것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어머님들께 아이가 왜 어머님을 찾아왔을까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런 발도르프 교육에서 주는 부모 교육의 특별한 것들을 어머님들에게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함께 모두 나누면서 그렇게 강의를 1년하고 2년하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제 교육에 참여를 해주셨고 저희가 되게 특이한 게 저희는 공동육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처럼 아버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셔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뭐 부모 교육한다 그러면 다 휴가 내시고 오시거나 그리고 제가 또 직장 다니는 아버님들, 어머님들을 위해서 뭐 부모 교육하면 항상 10시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직장 다니는 어머님들이 휴가를 못 내시면 참여를 못 하니까 저는 항상 부모 교육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7시에 또 제가 오전에 했던 교육을 단 한 분이 오시더라도 똑같이 그 교육을 함께 이끌어 갔더니 부모님들도 이 사람이 그냥 보여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갈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어린이집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되게 긴 기간 동안 네.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실제로 교육도 하시면서 이게 끌어가야 되는 과정이군요. 그냥 뭔가 방법이 딱 있다기보다는 네. 뭐 물론 있겠지만 되게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그렇구나. 열정이 필요한 역시나 진정성을 가졌더니 그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신촌 어린이집 박완민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음악이거든요. 네. 우리들의 블루스. 네.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듣고 오겠습니다.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든 일이 참 많았죠. 그대에게 내가 곁에 작은 행복까지 모두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줄게요. 슬픔이 짙어질 때면 위로해줄 그 한 사람이 될게요. 그대 부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
네, 음악 나오는 동안 또 저희 원장님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구 선수셨다고 실업팀에서 네. 계셨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실업팀. 네, 고등학교 고3 때 살짝 먼저 가서 하다가 네. 중간에 대학으로 전환을 네.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이 그러니까요. 심상치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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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면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실업팀에 계시다가 공부를 하시고 네. 또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 네네. 해주셨는데 교사로 일을 하신 건가요? 네. 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교사 일을 하면서 이제 음. 사실 경기초등학교에서 실기 교사로 3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립초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넉넉하고 풍요로운 아이들 또 선생님들도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진로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교육은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제가 그때 조금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께 다시 쫄라서 명지초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서대문하고 진짜 인연이 많은 게 명지초등학교에서 또 한 달 동안 실습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의 교육은 어릴수록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굉장히 그때 많이 느끼면서 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발도르프라는 교육이랑 인연이 돼서 또 이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만나서 이제 어린이집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신 박완민 선생님 네.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네, 제가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네.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서대문구 국공립 원장으로 와서 한 7년 8년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발도르프 원에서는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빠 엄마가 다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시작을 해서 늦은 시간까지 충분히 막 교육하고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와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랑 뭐 4시간씩 부모 교육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저녁에 그 부모님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오후에도 이제 똑같은 부모 교육을 하더라도 못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정말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어머님들 또 시간이 돼도 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조금 생각하다가 친한 친구가 예전에 EBS에서 일을 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가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걸 너가 좀 맡아줄래?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카메라 하나 가지고 막 훌륭한 장비 가지고 막 유튜브들이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카메라 한 대와 그 마이크 한 대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부모님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출퇴근하면서 혹은 뭐 요리하면서도 이어폰 끼고 잠깐 15분, 20분 정도 짧게 들을 수 있는 부모 교육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완민 선생님 이름을 검색해도 되고 어떻게 검색해야 제 이름으로 하면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발도르프 교육이나 발도르프 교육? 다온 빗누리라고 해서 네. 그 말도 친구가 지어줬거든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뜻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다온 빗누리로 들어가시면 제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제 그 개월수로 또 나이 연령별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발달해 가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금 현대 부모님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그 아이들의 머리만 키우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머리로 이해를 하지만 가슴으로 그게 와서 내 사지로 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교사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모방할 거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 어떤 목적은 모방과 모범에 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그 유튜브에서 좀 네. 부모님들께 전달하고자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고요. 한 4개월,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운빈 요리라는 채널로 네. 가시면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네. 교육들을 좀 볼 수 있고 사실 꼭 이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아니어도 볼 네,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서대문에 계시는 다른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갑자기 목이 메가. 네, 그러면 이 유튜브도 하고 계시면서 네. 사실 이 유튜브 하시게 된 계기가 말씀하셨지만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해서 맞아요. 이 필요성 때문에 또 하시게 된 건데 부모들한테는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이들 지금 어머님들은 사실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또 게다가 저희가 코로나라는 큰 이제 시대적 이슈를 지금 경험하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외부 사람들과의 단절을 많이 겪으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내 아이를 여기에 두고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데리고 있어야 될까? 이런 어떤 갈등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또 보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기를 믿을 만한 곳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를 내놓는 게 사실은 내놓고 나면 굉장히 어머님들 빨리 오실 것 같은데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머님들 편해지시니까 시간이 점점 이제 뒤로 오시기도 하지만 그 처음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보내실 때는 아마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보내시기도 하실 거기도 하고 또 아니면 가까운 곳이어서 보내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모방과 모범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와서 이제 노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갖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에 보내실 때는 이 어린이집을 믿고 맡기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정말 뭐 TV에 정말 나쁜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나 많이 이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실 거라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나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하는 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아시고 오셔서 신뢰를 많이 주시고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사실 TV에 안 좋은 것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네.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네, 맞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 또 이제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맞습니다. 해야 하면 어떨까? 저는 뭐 아이는 없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혹시 부모들이 좀 많이 하는 질문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요즘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낮잠 자야 돼요? 낮잠 자야 돼요. 저녁에 아이들이 자는데? 앉아서 아.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께 아이들에게 낮잠이나 잠이라는 부분은 보약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낮잠을 자면 저녁에 잠을 못 잘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잠은 잘수록 늘어는다는 말 있잖아요. 아마 그렇군요. 네. 몰랐어요. 우리가 자면은 왜 주말에 이렇게 쉬면은 왜 정말 오래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이래도 왜 맞아요. 계속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사실은 이 시기에 몸을 만드는 몸의 이제 제자리로 그 내장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가고 갈비뼈도 제자리를 형성하고 이런 시기거든요. 또 이가 돋아나고 이런 에너지들이 아이들은 먹는 거하고 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아이들이 낮잠 잔다고 해서 저녁에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계속 재우려고만 하시니까 잠을 안 자는 거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5시쯤 아니면 늦게는 6시쯤 이제 하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엄마는 가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빨래도 빨래통에 집어넣어야 되고 빨리 맞아요. 아이들을 저녁 식사 준비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여유가 없는 것뿐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의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빠르게 엄마가 네, 바빠. 뛰고 있고 또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만나서 6시, 7, 8, 9, 한 3, 4시간 엄마를 보는 게 고작이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어린이집에 훨씬 더 오래 있다 가기 그죠, 때문에 아이들은 하루 종일 기다린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씻고 계속 밥 먹고 잘 빨리 준비하자. 잘 준비하자. 이런 아이들이 빨리 자.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요즘 드라마에 너무 멋진 주인공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잘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지만 요즘 좀 뜨는 뭐가 있었죠? 연인인가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네네네. 이사 남궁민. 남궁민인가요? 그분을 보려고 엄마들이 그 10시 전에 아이들을 좀 아, 재워야 빨리 되는데 애들이 재워야 안 자. 되는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막 계속 오. 심장이 벙벙벙 뛰고 안 잔다고 속상하네. 엄마는 계속 예민해지고 음. 이런 상황들이 현대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안에서의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교사일 때도 아이들 빨리 낮잠 재워놓고 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날은 더 아이들이 안 자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을 벌써 다 읽어버려서. 오히려. 그래서 전 어머님들께 아이들을 재울 때는 어차피 이제 어머님들이 재우려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놔라. 그래서 그 1시간이면 1시간 충분히 그 아이와 좀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엄마의 이야기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정말 모든 뭐 TV며 불도 좀 끄면서 아이들이 정말 잘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이는 잘하고 하고 아빠는 밖에서 캔맥주 보고 까면서 있고. 막 야구 보고 이러면 왜 아빠는 저렇게 재밌고 좋은 걸 우리랑 같이 안 하지? 라고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잠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이나 근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조금 고쳐서 생각하면 아이들 잠재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잠을 왜 안 자지?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라고 생각하시기보단 조금 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 엄마도 아이 재우면서 나도 좀 요 시간에 1시간이라도 좀 쉬는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잠자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네요. 시간이 사실은 다 없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요즘은 100년 전보다 쉬워졌잖아요. 세척기도 생겼고 식기세척기도 생겼고 빨래도 예전에 어머님들 다 손빨래 하셨지만 세탁기가 해주고 요즘 청소기도 이제 자동 청소기. 그래서 어머님들의 시간은 조금 더 저는 쉬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사실 일을 하면서 또 집안일도 하고 또 막 그렇고 생각하니까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근데 저희 친구들 봐도 그렇고 육아하는 게 굉장히 바쁘고 또 자기 또 뭐 할 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놔야. 이 시기는 또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너무 귀한 그쵸. 시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화이팅 해주십시오. 네, 사실 요즘은 육아를 또 많이 나눠서 하는 게 좀 보편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요. 도와서 내려놓고 아버님들도 너무 잘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은 지나가면 사실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걸 또 소중하게 또 여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박완민 원장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노래 또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또 오늘 또
어린이집에서 교사분들한테도 신청곡을 받아오셨다고 하던데 네, 어떤 노래가 좋을까 막 네. 물어보면서 네. 네, 어떤 노래? 요즘에 너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홍이삭의 음. 옛 친구에게 노래도 좋지만 이분도 너무 진정성을 갖고 노래하는 분 같아서 네, 이분의 노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비 내리는 날에 우산도 없이 어디론지 떠나고 싶어 비를 맞으며 옛날 작은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한 정다웠던 친구를 두고 나 떠나왔어 서로를 위한 길이라 말하며 나만을 위한 길을 떠난 거야 지난 내 어리석음 이젠 후회해 하지만 넌 지금 어디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 난 널 위해 기도해 아직도 나를 기억한다면 날 용서해 주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 난 널 위해 기도해 아직도 나를 기억한다면 아직도 나를 기억한다면 날 용서해 주오 네, 홍이삭의 옛 친구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사실 서대문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또 어떨지도 좀 궁금해요. 서대문 네, 저는 자신 있게 서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리고 각 원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 교육이나 교사 교육으로 사실은 전국구로 이렇게 다니시는 부모 교육이나 교사 교육을 하러 많이 다니고 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그 구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면
와, 내가 서대문구는 진짜 좋은 곳이구나. 아이들의 먹거리부터 그리고 부모들의 그 어려움들도 또 원장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잘 들어주고 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해주는 곳이 서대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디 가면 항상 부러워하셔요, 원장님들이. 다른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에 이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오래도록 이런 부분은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대문에는 좀 먹거리 관련해서도 아이들 네. 친환경 급식이라던가 너무, 이런 거 좀 네.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대문구는 다른 구 뭐 몇 구도 이제 그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지만 서대문구만큼 높은 곳이 있을까? 그리고 뭐 민간의 어떤 그 사업에서도 보면 그런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친환경 먹거리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네. 잘 해결이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공공급식을 이제 지원하는 업체들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가 사실은 처음 있었어서 사실은 좀 걱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먹거리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서대문구가 거기에서 어느 구보다 이제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것도 그 업체에서 먹으면 친환경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이렇게 되면 원장님들도 사람인지라 조금 더 싼 것들을 먹이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네. 오늘 이제 회장님이 저희 단톡방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친환경 제품 한해서 친환경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린이집을 처음 시작하면서 동시에 계속 저는 유기농만 먹이는 어린이집에 있었고 지금 제가 서대문구 마을 생협을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먹거리의 중요성을 함께 조금 나누고 싶어서 이사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먹거리가 마을에서도 사실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먹거리는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이웃하면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을도 살리고 또 좋은 먹거리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먹으면서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몸도 건강해지지만 좋은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대문 마을 생협뿐만 아니라 그 유기농 친환경 음식에 대해서 서대문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용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또 서대문 마을생협의 이사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네. 네, 어린이집의 그 먹거리 문제에 계속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서대문에 많습니다. 정말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요. 정말 네. 힘이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런 걸 좀 아시고 서대문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아실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아이와도 부모들이 가끔은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아침에 사실 등원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부모님들에게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엄마랑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막 울거든요. 엄마 나 어린이집 안 가고 엄마 따라갈 거야 막 우는데 사실 어머님들은 여유를 갖고 아이를 데려오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는 아이를 놓고 갈 수도 없고 또 얘 걸 다 받아들여주면 엄마는 지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진짜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가장 빨리 아이랑 떨어지는 건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 빨리 가서 선생님한테 회사 가서 빨리 이제 나 이제 오늘 일찍 가요 하고 빨리 올 거야. 그러니까 엄마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 하고 아이를 선생님한테 딱 맡기고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랑 헤어지는 게 정말 어려운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제가 어머님들께 한 10분, 15분 일찍 오셔라. 그래서 충분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침부터 엄마와 실강이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지 않고 부모도 거짓말하지 않고 네가 울면 엄마가 늦게 올 수밖에 없어. 근데 네가 울지 않고 잘 기다려주면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따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수 있어 라고 정말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많이 지금은 도와주셔서 아침에 우는 일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는 또 새쌍둥이가 있거든요. 이 집에. 그래서 그 아이들도 사실은 엄마는 하나인데 다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아이들은 있어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여기서 선생님들이 또 엄마의 역할들을 좀 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아이를 대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발 어머님들이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지 말아 달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부모도 다르고 아이가 성장하면서의 어떤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뛰어난 아이를 자꾸 모델로 삼아서 우리 아이를 비교한다면 부모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인정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의 기질, 그 기질을 정확히 알고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에 잘 담았거든요. 그래서 4가지의 기질도 이야기 드렸고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은 머리가 큰 아이와 머리가 작은 아이로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내 아이는 머리가 작은 아이인데 혹시 나는 머리가 큰 아이로 키우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모님들이 살펴보시면서 내 아이를 바르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유튜브 홍보하려고 했던 다시. 부분은 아닌데 유튜브를 보시면 조금 더 네. 이렇게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조금 더 아실 수 있고 또 저희도 기회가 되면 또 모셔서 이렇게 이런 말씀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분들께 서대문 주민들이 또 보실 텐데 네. 또 어떤 뭐 한마디 네. 해주시죠. 네. 뭐 너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의 아이는 모두의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처럼 또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어머 너무 예쁘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하시더라고요. 네. 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서로 믿고 가는 그런 관계가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예뻐하고 또 이제 정말 요즘 아이들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 서로 따뜻하게 아이들 함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어린이집에서만 잘 키운다고 집에서만 잘 키운다고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줘야 아이들은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인데 사실 원에서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네. 엄마들만 아빠들만 사랑하고 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네. 저는 아이가 없어도 네. 어쨌든 우리가 좀 같이 사랑을 주고
같이 이렇게 양육을 어느 부분은 좀 한다라는 생각을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요즘 노키즈존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참 속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한민 원장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가끔 네.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게스트분 신청곡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좀 네. 서대문 FM 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음악은요, 로꼬와 유주의 우연히 봄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봄을 기다리면서 네, 네, 맞습니다. 함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 노래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워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겐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I love you so I love you 너무 쉬운 걸 그래도 나 참고 있을게 난 여자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 바보야 내게 말해봐 네 마음도 보여 갖고 싶다